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티솔 교육 전문가시죠? 데이브 고 선생님이 직접 쓰신 어린이 영어 교육 교재 그 전체적인 설계도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목차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각 챕터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 이 교재가 전체적으로 어떤 길을 안내하는지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뭐랄까 지식을 쭉 나열한 게 아니고요. 어린이 영어 교육에 정말 시작부터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지까지 그 하나의 완성된 흐름을 담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자이신 데이브 고 선생님께서 호주랑 한국에서 오랫동안 아이들 가르치신 경험도 있으시고 또 티솔이나 언어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깊이 연구하신 분이잖아요. 네네. 그런 그분의 교육 철학이나 노하우가 이 목차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그걸 같이 좀 들여다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교재가 보여주는 어린이 영어 교육의 세계, 그 첫걸음부터 한번 같이 가볼까요? 전체적으로 9개 챕터란 부록 이렇게 돼 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총 9개 챕터가 서로 이렇게 딱 연결돼 있어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초부터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그런 느낌이죠. 아, 유기적으로요? 네. 이론에서 시작해서 실제 가르치는 방법, 그 교수법이죠. 그리고 수업 설계하고 평가하는 것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은요. 거의 모든 챕터에서 그 21세기 학습 환경 있잖아요. 네. 그리고 디지털 도구 활용하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브 고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어떤 현대적인 접근 방식, 그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 21세기 학습 환경이랑 디지털 도구요? 시작부터 되게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챕터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챕터 1, Teaching Young Learners in the 21st Century. 우리말로는 21세기 어린이 영어 교육이네요. 여기서는 뭘 다루나요? 이 첫 챕터는 모든 논의의 그야말로 기초, 기반을 다지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가르칠 아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언어를 어떻게 배우는지 그 원리부터 시작해서요. 특히 아주 어린 학습자들, VYL이라고 하죠. Very Young Learners. 아, VYS네. 그리고 조금 더 큰 어린이 학습자들, YLs, Young Learners. 이 아이들이 보이는 고유한 어떤 인지적인 특성이나 감정적인, 정의적인 특성 같은 걸 좀 깊이 있게 다룹니다. 왜 이 아이들한테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지 그걸 이해하는 거죠. 아, VYL, YL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군요. 확실히 그 대상 연령에 따라서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아이들 발달 단계를 생각 안 하고 가르치면 효과 보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어가 이제 모국어처럼 쓰이는 환경, ENL이라고 하죠. 또 제2언어, 공용어처럼 쓰이는 환경, ESL. 그리고 우리처럼 외국어로 배우는 EFL 환경, 이 차이점을 이해하고 각각 환경에 맞는 교육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이런 걸 돕습니다. 환경도 중요하군요. ENL, ESL, EFL.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아이들이 맨 처음 언어 접하는 방식 있잖아요. 보호자 말, 그러니까 caretaker talk. 아, 네네. 엄마 아빠가 쓰는 말 같은 거요. 맞아요. 어른들이 아이 수준에 맞춰서 쓰는 쉽고 반복적인 말투, 그 특징이랑 주요성을 분석하고 교실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제시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21세기 핵심 역량이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현대 교육의 방향성을 딱 제시해 줍니다. 와, 단순히 어린이 영어 교육인데 굉장히 다각적인 접근인데요. 학습자 환경, 심지어 보호자 역할까지. 이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진짜 중요하겠어요. 전체 방향을 잡는데요. 정확합니다. 네. 데이브 고 선생님은 이 첫 챕터를 통해서 효과적인 교육은 결국 학습 대상과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 여기서 출발한다. 이걸 분명히 하고 계신 거죠. 자, 기초를 이렇게 탄탄히 다졌으면 이제 진짜 교실 안으로 들어가 볼 차례인가요? 챕터 2, Classroom Management Strategies, 효과적인 교실 관리 전략. 아, 이건 정말 모든 선생님들의 고민일 텐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내용을 준비해도 교실 환경이 안정적이고 긍정적이지 않으면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일단 물리적인 교실 환경 꾸미는 거, 뭐 예를 들면 책상 배치라던가 시각자료 붙이는 거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요즘 특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있죠. 긍정적 행동 지원, PBS라고 합니다. Positive Behavior Support. PBS요? 아, 문제 행동하면 벌 주고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건가 보네요. 네, 훨씬 예방적이고 좀 지지하는 접근이죠.
문제 행동을 처벌하기보다는 긍정적인 행동을 격려하고 좀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업 시작할 때 부드럽게 분위기 푸는 아이스 브레이커나 워밍업 활동, 또 아이들 집중시키는 데 도움되는 시각 자료나 멀티미디어 자료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다양한 활동 유형에 따라서 그룹은 어떻게 짜고 활동을 어떻게 조직할지 이런 것까지 다 다루죠. 네네. 근데 여기서도 흥미로운 게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교실 관리 방안이 또 나와요. 정말요? 어떻게 활용하죠? 예를 들면 클래스 도조 같은 앱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아이들의 행동 관리하거나 과제 나눠주는 식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영어 사용 계획, 그러니까 교실에서 영어를 얼만큼 또 어떻게 사용할지 그 계획, Planning for Effective Use of English도 다룹니다. 결국은 잘 관리되면 교실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이런 교육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교실 관리에 디지털 도구를 쓴다는 게 되게 신선한데요. 그냥 통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긍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거군요. 자, 환경이 마련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언어 능력을 키워야겠죠. 챕터 3, Teaching Listening, 듣기 지도입니다. 네, 언어학습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듣기 능력. 이 챕터에서는 그냥 가만히 듣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듣고 반응하는 활동 중심의 전략들을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전신 반응 교수법, TPR이라고 하죠. Total Physical Response. 아, TPR. 그거 애들 진짜 재밌어 하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선생님 지시 듣고 몸으로 막 직접 움직이면서 언어의 의미를 배우는 방식이죠. jump 하면 뛰고, sit down 하면 앉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몸으로 배우니까 기억에도 확 남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거 말고도 듣고 마임이나 제스처 따라하는 거, 듣고 그림 그리거나 물건 찾는 거, 이런 행동 기반 듣기 활동들, 또 듣고 뭔가 만들어보는 활동처럼 아이들 참여를 막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에듀테크 활용이 빠지지 않아요. 카훗 같은 게임 기반 퀴즈 플랫폼이나 테드에드, 에드퍼즐 같이 비디오에 퀴즈나 질문 넣을 수 있는 도구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활용한 듣기 활동 아이디어도 제공하고요. 이 챕터는 듣기가 단순히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듣기를 통해서 이제 인풋, 입력이 어느 정도 됐다면 이제는 표현하는 능력, 아웃풋으로 나아갈 차례겠네요. 챕터 4, Teaching Speaking, 말하기 지도입니다. 아이들 입열게 하는 지법 기대되는데요. 네, 이 챕터는 아이들이 좀 자신감 가지고 영어로 말할 수 있게 이끄는 다양한 전력들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우선 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기본 표현들 있죠. 화장실 가도 돼요 같은 교실 영어, 클래스룸 랭귀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임, 챈트, 노래 이런 걸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영어의 소리, 리듬, 억양, 그러니까 발음, 강세, 억양이 익숙해지도록 돕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네네. 어휘 학습도 그냥 단어만 막 외우는 게 아니라 게임이나 어떤 문맥 속에서 재밌게 익히는 효과적인 연습 방법들을 제시하죠. 핵심은 활동 중심이에요. 자기소개하기, 역할극, 정보교환 게임 같은 거. 아이들이 실제로 영어를 쓰면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말하기 활동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해진 답만 말하는 걸 넘어서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또 친구들이랑 협력하면서 말하는 걸 격려하는 방법까지 다르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유창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의사소통하려는 그 자신감을 키워주는 데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데이브 고 선생님께서는 특히 이 자신감 키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말하기 자신감. 진짜 중요하죠. 즐거운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길러준다니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네요. 자, 듣기 말하기 봤으니까 이제 문자 언어로 가볼까요? 챕터 5, Teaching Reading, 읽기 지도입니다. 네, 읽기 지도 역시 아주 체계적인 단계를 밟아갑니다. 일단 단어를 그 소리 조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림처럼 통째로 인식하는 거 있죠. 통문자, 사이트 워즈 지도법부터 시작합니다. Sight words. 네. 네, the, is처럼 자주 나오는데 파닉스 규칙으로는 좀 읽기 어려운 단어들. 이걸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이죠. 그리고 물론 영어 읽기의 핵심, 파닉스, 글자랑 소리 관계 배우는 방법이랑 또 선생님과 아이가 같이 책 읽으면서 질문하고 답하는 상호작용적 읽기 전략, 이것도 비중 있게 다룹니다. 파닉스랑 통문자, 읽기의 기본기를 다지는 거군요. 그럼 여기서도 디지털 도구가 또 나오나요? 당연하죠. 에픽이나 라지키즈처럼
아이들 수준에 맞게 다양한 전자책을 제공하는 디지털 도서관 플랫폼들 있잖아요. 그거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오, 네네. 이런 플랫폼들이 재미있는 책 접할 기회도 넓혀주고 또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 주는 기능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책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거나 그림 그리고 역할극하고 이렇게 창의적인 활동으로 확장하는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읽기를 통해서 이해력 높이고 상상력이랑 창의력을 자극하는 좀 더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게 특징이에요. 읽기가 그냥 글자 읽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이런 관점 되게 인상적이네요. 읽기 다음은 자연스럽게 쓰기로 이어지겠죠? Chapter 6, Pitching Writing, 쓰기 지도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쓰기는 좀 어려운 과제일 텐데요. 그래서 아주 기초 단계부터 시작해요. 알파벳 쓰기 연습이라든지 그림 보고 단어 쓰기 같은 거. 쓰기 기본기 다지는 활동부터 차근차근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문장 틀이나 아이디어를 좀 주고 아이들이 빈칸 채우거나 내용을 덧붙이는 유도 장문, 가이디드 라이딩, 그리고 점차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나 이야기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창의적 쓰기, 크리에이티브 라이딩 기법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쓰기에서도 혹시 디지털 도구 활용 예시가 있을까요? 네, 그럼요. 아이들이 그림 고르고 글 써서 자기만의 그림책 만들 수 있는 스토리보드 같은 거나 여러 명이 같이 아이디어 공유하고 글 쓸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 같은 패들렛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도구를 활용한 디지털 쓰기 활동이나 협력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기를 그냥 따로 떨어진 활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앞에서 다룬 말하기나 읽기 활동이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통합하는 방법까지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책 읽고 느낀 점 써보기, 아니면 역할극 대본 같이 써보기, 이런 식으로요. 이걸 통해서 쓰기가 언어의 다른 영역이랑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달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야, 언어의 4가지 기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균형 있게 다루면서 최신 기술까지 접목하는 구성이네요. 정말 체계적입니다. 다음은 많은 학습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챕터 7, Teaching Grammar, 문법 지도네요. 딱딱하고 지루하다는 인식이 좀 강한데 이 교재는 어떻게 접근하나요? 이 챕터의 핵심은 문법은 그냥 규칙 외우는 게 아니라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한 도구다, 이 인식을 심어주는 데 있어요. 먼저 선생님이 문법 규칙 설명하고 예시 드는 전통적인 방식 있죠. 연역적 접근, 디덕티브 어프로치. 그리고 아이들이 다양한 예시 보면서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게 하는 귀납적 접근, 인덕티브 어프로치. 이 둘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요. 근데 뭐 어떤 접근 방식을 쓰든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재밌게 배울 수 있나, 이거죠. 문법을 즐겁게 배운다니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챕터에서는 문법 규칙 활용한 보드게임, 카드게임, 역할극 같은 거 되게 상호작용적인 게임이랑 활동들을 풍부하게 제시해요. 그리고 또 문장 만들기 연습, substitution drills나 문법 개념 학습에 에듀테크 활용하는 방안, 예를 들면 온라인 퀴즈나 인터랙티브 연습 플랫폼 쓰는 방법 보여주고요. 그리고 좀 추상적인 시제 개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시간 흐름 보여주는 타임라인이나 그림, 차트 같은 시각자료 활용법도 강조합니다. 문법이 의사소통을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라는 걸 아이들이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는 거죠. 와, 문법을 게임처럼 그리고 시각 자료로 배울 수 있다니 이 부분은 정말 놀랍습니다. 아이들이 훨씬 쉽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다음 챕터도 기대되는데요. 챕터 8, Storytelling and Digital Storytelling. 스토리텔링과 디지털 스토리텔링이군요. 네, 이야기는 언어학습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도구죠. 이 챕터에서는 먼저 아이들 흥미를 확 사로잡고 교육 효과 높이는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기법들, 뭐 예를 들면 목소리 톤 바꾸기, 제스처 쓰기, 질문 던지기, 이런 거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활용할 만한 유용한 온라인 스토리 자료 사이트나 이야기 듣고 나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 활동 아이디어들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아이들이 직접 디지털 도구를 써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공유하는 활동을 말해요. 예를 들어 뭐 앱으로 그림 그리고 목소리 녹음해서 오디오북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거나 하는 식이죠. 더 나아가서 이 챕터에서는 이야기를 그냥 듣고 즐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언어 발달을 촉진하고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PBL이라고 하죠.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이걸로 연결하는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이야기가 상상력이랑 창의력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언어 능력이랑 문제 해결 능력까지 키우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제가 보기엔 데이브 고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잘 드러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텔링이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프로젝트 학습까지 간다니 정말 매력적인데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정규 챕터 9, Lesson Planning and Flow for Young Learners, 수업 계획과 흐름입니다. 앞에서 배운 걸 전부 다 이제 종합하는 단계겠군요. 정확합니다. 네. 이 챕터는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이론, 교수법, 활동들, 이걸 어떻게 실제 수업으로 만들어낼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효과적인 수업 목표는 어떻게 세우고, 학습 내용은 어떻게 선정하고 조직하고, 활동 순서는 어떻게 배열하고, 시간은 어떻게 배분하고, 평가는 어떻게 계획할 건지, 어린 학습자를 위한 수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이랑 그 단계별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냥 계획만 딱 세우는 게 아니라 실제 수업에서 아이들 반응 보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연스럽게 수업을 이끌어가는 그 수업의 흐름, 플로우, 만드는 노하우까지 다루죠. 이론을 실제 교실 상황에 적용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실용적이고 중요한 챕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알차네요. 1장부터 9장까지 진짜 이론부터 실전까지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느낌인데요.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부록은 진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보물창고 같아요. 수업 시간에 쓰기 좋은 다양한 영어 라임 자료들, 또 무료로 질 좋은 워크시트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웹사이트 정보들, 체계적으로 수업 설계할 때 도움되는 수업계획서 양식 샘플, 그리고 자기 수업이나 동료 선생님 수업 보고 피드백 줄 때 쓸 수 있는 마이크로 티칭 평가 양식 같은 거. 정말 실용적인 자료들이 가득합니다. 와, 부록까지 정말 알차네요. 전체 구성을 쭉 훑어보니까 데이브 고 선생님 교재가 왜 신뢰받는지 알 것 같습니다. 21세기 학습자 이해부터 시작해서 교실 환경 만들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대 핵심 기능 지도법, 문법이랑 스토리텔링 같은 중요한 요소들, 그리고 실제 수업 계획이랑 풍부한 자료까지 정말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이 딱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목차는요, 이 교재가 단순히 이론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전략들, 그리고 현대적인 접근법, 특히 그 디지털 도구 활용을 아주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데이브 고 선생님의 오랜 경험과 깊이 있는 연구가 잘 녹아 있어서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 어린이 영어 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시고 실제적인 도움을 얻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좀 더 즐겁게 그리고 의미 있게 또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런 여정이니까요. 네, 이상으로 데이브 구 선생님의 TSO 교재 전체 목차 탐구를 마칩니다. 정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오늘 맛보기로 본 교재의 첫 챕터죠. 챕터 1, 21세기 어린이 영어 교육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언어를 배우고 또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좀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목차는 현재 어린이 영어 교육의 중요한 흐름과 요소들을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와 같아요. 그렇다면 이 지도를 보시고 청취자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미래의 어린이 영어 교육은 어떤 모습일지, 앞으로 어떤 가치나 기술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래 교육을 만들어가는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니까요.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탐구에서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